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여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환불 원정대의 멤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주를 열어보고요, 귀납적 추명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통변 실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전 통변은 저는 숨김없이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명리를 공부하시는 학인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오픈하는 것이니만큼 이 영상 보신 분들 꼭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말로 힘이 납니다. 유튜버에게 구독은 양명지원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컨텐츠에 모태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댓글로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영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마단니 엄정아 씨부터 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엄정아 씨 생년월일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생신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게스트로 앵무새 2마리 갖다 놨는데요. 가끔씩 저렇게 울기도 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갖다 놓으니까 영상이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반응이 괜찮다고 하시면 앞으로도 종종 데려다 놓고 눈에 거슬린다 그러시면 제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엄정아 씨의 생시는요, 저는 생시를 이렇게 추정을 해낼 때 굉장히 힘든 작업을 거쳐요. 명리만 하시는 분들은 명리로서만 추정을 해내시면 되시겠지만, 저는 자평명리와 자미두수 둘을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그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귀납적 추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틀리면 제가 무척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정아 씨는 제가 자평명리로 12시즌을 돌려보니까요, 인시가 되어야지 귀납적 추명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자미두수로 돌려보니까 신시가 되어야지 귀납적 추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평명리와 자미두수가 다르게 의견을 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굉장히 노가다를 해서 검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4년도에 방송한 런닝맨이고요. 신년 운세를 보는 거예요. 요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엄정아 씨입니다. 앞에 분은 꽤 유명한 술사시던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엄정아 씨에게 연하 중에 뱀말 용 개띠의 남자를 만나면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단서로 잡아서 정확한 엄정아 씨의 생시를 추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뱀말 용 개띠라 그러면 12지지로 보면 사, 오, 진, 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인자들과 엄정아 씨 지지가 합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야 좋은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정아 씨 지지에 합을 하는 인자들을 검토를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엄정아 씨의 사주 명식입니다. 유, 신, 자까지는 알려져 있게 되는 거죠. 연, 월, 일은 알려져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생시를 정해야 되는데요. 사, 유, 반합을 하죠. 그 다음에 용띠가 있었는데 용띠는 이렇게 월지와 일지와 삼합을 합니다. 그래서 용띠, 진이 하나 되는 거고요. 나머지 2개가 있죠. 말띠와 개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띠와 개띠가 반응을 하려면 요 인이라는 인자 하나밖에 없어요. 인, 오, 술 이렇게 삼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는 뱀말용 개띠가 반응을 하는 지지는 이렇게
호랑이띠, 쥐띠, 원숭이띠, 닭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라는 것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엄정아 씨의 생시를 인시로 확정을 하고 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앞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 방합이라든지 육합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필기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으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시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을 줌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보기 좋으시죠? 기윤년, 임신월, 갑자일, 병인시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축 때문에 있고요. 2020년 현재 나이는 52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통변을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리죠. 통변의 순서를 지켜라. 그래야 정확하게 사주명식이 보이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부터 살피는 것이죠. 이러한 통변 체계는 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변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소하류 통변법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뭔가 명칭을 붙여두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진소하류 통변법입니다. 자, 음양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간목일간은 양입니다. 양으로서 다른 인자를 보면 양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인생의 무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부단한 활동이 필요한 삶이다. 그래서 일복이 터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음양을 살폈으면 다음 적천수 진가론에 의해서 진신의 유무를 살핍니다. 간목, 특히 8월에 태어난 간목이죠. 빛도 많이 필요하고 비도 잘 와줘야 됩니다. 자, 병화를 옆에 두고 있고요. 지장간에 개수를 둠으로써 간목은 여름의 간목은 진신을 득하여서 귀격이 성격되었습니다. 명궁을 살피는 것이죠. 자, 명궁도 한번 볼게요. 이 엄정화의 명궁은 신미가 됩니다. 신미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없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 신미라는 인자를 엄정화는 명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궁이 뭐다? 하늘이 내게 부여한 어떤 복로 또는 나의 깊은 잠재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궁의 성분을 보면 천간으로 정관을 띄우고 있고 지지로는 정체를 띄우고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길신들을 두고 있으니까 일단 좋습니다. 자, 명궁은 사주 원국과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죠. 신, 병신 합수로 이루고 있네요. 합수가 되는 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국의 지지가 지금 수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자, 다음 지지를 보면 이 미토는 간목일간에게는 천을 기인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명궁의 지지가 천을 기인이 되는 거. 바로 앞 영상 백종원 씨도 명궁 지지가 정제였고 천을 기인이었는데 엄정화 씨도 보니까 이렇게 천을 기인을 명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원국과의 상함이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이 명궁이 부여한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는 것이죠. 돈 걱정은 없습니다. 원국의 음양과 그 다음에 진신유무 그리고 명궁을 살폈으면 다음으로 격국을 살피는 겁니다. 지지 신금에서 투간한
임수가 있죠. 여기 지장간에 뿌리를 내린 임수가 편인이네요. 그러면 편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살펴 들어가면 바로 옆에 정제를 두고 있네요. 그러면 편인용제격이 되는 겁니다. 엄정하시는. 그런데 엄정하시는 이 편인을 쓴 삶을 살지 않게 되죠. 편인이라면은 뭐 기술, 뭐 정보 처리, 그 다음에 그러한 공부들 이런 것이 되는데 엄정하시는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유년 시절로 보내셨습니다. 자, 뭐 가정이 아버님이 6세 때 그 소천을 하셔가지고 불행한 시기를 거치면서 편인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또 바로 이 편인 용제격인데 임수와 기토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임수는 이 기토 흙이 흘러 들어오면서 임수가 탁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기토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편인이 흐려졌으니 이 편인격이기는 하나 편인을 쓰면서 살았으면 녹록치 않은 삶이 펼쳐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정화는 부여받은 인자 중에 뭘 쓰면서 살았냐 하면 시간에 뜬 병화를 쓰면서 살았죠. 이 식신, 병화는 펼친다. 뭐 식신은 뭐 상관과 더불어서 표현력도 있고요. 베푸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병화를 쓰면서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되고 이 선택은 매우 합당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합충, 형파해를 살피고 신사를 살피고 하는 것이죠. 자, 천간에 병임충이 보이는데 좀 거리가 머네요. 그래서 서로의 충의 의미는 크게 발현되지 않는다. 나쁜 의미로서는 큰 발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지로는 자와 신이 반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자진이 되어서 삼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격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변함없는 격국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편인용제격으로서. 자, 다음에 보면 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와 유가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자유가 귀문간사를 이루게 되죠. 일지에 귀문간살이 인자를 두게 되면 그 작용력은 훨씬 커집니다. 귀문간살이 있을 때 일간이 허약해버리면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죠. 뭐 귀신을 본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생각,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런 영향력이 있지만 일지가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있으면 귀문간살은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됩니다. 재능의 발휘, 신들린 듯한 끼의 발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귀문간살을 누가 가지고 있냐? 뭐 제 영상 앞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김건모도 이런 귀문간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편관과 정관이 있네요. 관살혼잡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살혼잡은 맞으나 다행히 이렇게 반합을 이루어서 합살유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의 흉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이 연예인일 경우에는요. 이 편관과 정관 이 관들을 관객으로 쓴다고요. 관객, 손님, 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김건모 사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김건모 사주입니다. 김건모 사주 정확하고요. 추고가 원진이이기도 하지만 기문간살이죠. 이렇게 기문간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관과 정관을 또 깔고 있죠. 자, 대운을 한번 볼게요. 22대운에 데뷔를 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여기 보면 또 지지가 편관입니다. 그래서 정관, 편관 이렇게 얻었어요. 이러니 이걸 관객으로 쓰는 직업군일 경우에 또는 손님으로 쓰는 직업군일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엄정화 씨도 편관과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데뷔할 때 대운을 볼까요? 수료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죠? 신유술 이렇게 인자들이 완전히 갖추어짐으로써 방합을 이루게 됩니다.
방합을 이루게 되면 그 기세는 매우 강하게 되죠. 편관과 정관이 관객들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많은 관객들, 폭발하는 그 관객의 수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정화는 가수로 데뷔한 것이 중요한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주와 이와 같은 대운의 흐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연예계 쪽으로 나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요. 데뷔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관들이 뭐 방합을 이루든지 또는 삼합을 이루든지 또는 모든 인자가 김건모처럼 이렇게 관이 되어버리든지 정관, 평관 이렇게 돼버리는지 이런 대운 시기에 데뷔를 하면 뭐 오랜 무명 생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사를 살피고 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귀납적 추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며 앞으로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운명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엄정화는 6세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유년 시절이 되었던 것이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아버님은 편재죠. 그렇습니다. 여기 편재가 있는데 신중 무토로서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 신금이 일간 간목 입장에서는 절지입니다. 절지. 나의 절지에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지 않아도 지장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연이 조금 약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나의 절지인 신금이라는 인자 속에 들어있는 무토 편재이기 때문에 그 인연은 더욱더 박해진다.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성장을 했죠. 대운을 보겠습니다. 데뷔했을 때 대운 신유술이 방합을 이루면서 데뷔하기에 아주 적절한 때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27세부터 시작되는 대운. 엄정화는 97년, 98년, 99년 3년간을 최대 황금기로 보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마돈나가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을목급제가 왔네요. 지지로는 해수가 왔습니다. 자, 을목은 을경합금도 없고, 자, 충대는 것도 없죠. 을신충도 없고 합도 없고 그냥 그대로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수의 경우에는 보시죠. 인해 합이 관찰이 되네요. 일각에서는 고서조 고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리학 서적을 보면 이렇게 육합으로 묶여버리면 각각의 인자들이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 때는 육합으로 기능을 상실한다고 해석해 버리면 통변 자체가 어긋나게 통변이 돼요. 지금은 육합으로 기능을 상실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탐합망실이라는 표현으로 책에 나옵니다. 합을 탐하다가 열매를 잃어버린다는 뜻인데 지금은 탐합망실이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육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합에 의한 인동이라고 해서 이걸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으로 동한다는 뜻이 되죠. 자, 그 세부 사항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인의 합을 하게 되면 이 무토라든지 병화는 해에서 절지잖아요. 그 대운지지에 인종을 해놓고 보면 절지에 이르러서 무토라든지 병화는 기능이 조금 제한된다라고 보는데 간목은 오히려 이 해수에서 인종을 시키면 간목은 해수에서 12운성이 뭡니까? 장생지가 되죠. 장생지. 그래서 이 간목이 인의 합으로 인해서 인동이 돼가지고 이 병화를 목생화해서 더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대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화를 쓰는 사람이 수기운을 탔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요. 이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절지기 때문에
그러나 인의 합이 있어서 합동이 이루어지고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오묘함이 엄정화 사주에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특징적으로 언급드리는 것은 뭐다? 이런 방합의 작용, 그리고 육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동의 작용,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밑에 댓글로 강의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래 힘이 나서 이런 귀한 영상 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명약도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훌륭한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대운을 볼게요. 이 대운에는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운기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병화가 들어왔네요. 내가 주로 쓰고 있는 이 병화가 들어왔으니 나의 활동력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도 바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자수가 들어왔네요. 원래 신자 반합이 있는 상황에서 자수가 들어왔으니 이 반합을 인동을 시키는 준비를 해둔 겁니다. 대운은 준비, 예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인동이 되니 묶임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0년의 상황을 다시 살핍니다. 세운을 갑경충이 왔네요. 제대로 금극목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금 편관은 지지에 있는 이 강한 금 세력들 때문에, 특히나 월지의 세력들 때문에 이 편관은 자칫하다가는 칠살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연출되게끔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지는 인목은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나요? 인신충을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 월지가 편관이 충을 당하면서 깨집니까? 월지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동합니다. 동해. 그럼 편관이 동해에서 이 기운이 세운으로 온 편관에게 전해지며 주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칠살이 돼서 나를 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이 현실로 발현이 되었으나 이 대운지지가 딱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일 때 이겨낼 수 있게 잡아주고 있으니 이때 갑상선암 수술은 완치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통변이. 이런 버라이어티한 통변은 아마 여러분들 잘 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자, 현재 대운입니다. 47세 정축대운. 천간으로는 정임합이 이루어지네요. 지지로는 자축 육합이 이루어지네요. 자, 이렇게 합이 많이 들어온 대운에서는 인연을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대운이고, 엄정화 씨 뭐 52세로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내년이 괜찮네요. 2021년 지금 자축 육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이 되면 또 축이 들어오죠. 이러면 대운에서 마련했던 예비가 내년에 발현되기 아주 용이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정화 씨 어떻게 한다?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지 마시고 가정을 한번 꾸려 보시라고 제가 적극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에 결혼하시면 좋은 남자분 만나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운도 깨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정화 씨는 지금 병화를 쓰고 살고 있죠. 앞으로도 이 병화를 계속 쓰시게 될 건데, 대운 자체에서 병임충이 이제 오네요. 97세 때. 그전에는 상함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꾸준히 연예계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게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서 느낀 게, 앞으로
그 노후의 삶은 오드리 헵번 같은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 음악의 스타였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유니세프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우리 엄정화 씨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베푸는 삶, 사랑을 알리는 삶, 그렇게 아름답게 한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엄정화 씨의 사주로 통변, 실전 통변 보여드린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